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커리어에서 진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방금 딱 성공적으로 끝마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그렇죠. 막 몇 달 동안 밤새우고 스트레스는 진짜 극에 달했는데 결국 엄청난 성과를 낸 거예요. 네,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뿌듯하겠죠. 맞아요. 이제 회의실을 딱 앉아서 경영진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속으로는 막 당장이라도 승진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이거 제가 주도해서 해낸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할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사실 현대사회에서 자기 PR은 뭐 필수 덕목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논의를 위해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당신이 그 성과를 내 것이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바로 그 순간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던 가장 거대하고 궁극적인 보상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억울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진짜 억울하죠? 내가 한 건데. 오늘 다룰 자료가 2024년 8월 서울에서 진행된 한 강의의 발췌문이거든요. 이 텍스트가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성취와 보상의 시스템을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뒤집어 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겸손해라, 남들 보기에 건방져 보이면 안 좋다, 이런 뻔한 처세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공치사라고 부르잖아요. 자신의 공로를 막 내세우는 행위. 그 행위가 물리적인 에너지와 자연의 법칙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아주 서늘하게 해부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딱 읽었을 때는 솔직히 약간 반발심이 먼저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간이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텍스트가 주장하는 성취의 진짜 작동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거예요. 대체 왜 내공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지식인과 진정한 교육을 받은 자의 차이는 또 뭔지.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성공들 뒤에 어떤 거대한 희생의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는지도 짚어봐야죠.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내일 아침 출근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진짜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논쟁적인 부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거든요. 공치사를 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질량이 따라온다고요? 안 좋은 질량이요? 어감이 참 묵직하네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 공로를 취하려고 들면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당신은 애초에 공을 세우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초기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지점이요. 솔직히 인간이라면 인정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인정 욕구는 본능이죠. 네. 내가 고생한 걸 누군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면 뭐 그 힘으로 동기부여를 얻어서 다음 프로젝트도 더 잘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칭찬 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쌓아올린 실적이나 그 공로 자체가 시스템상에서 막 삭제된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가혹한 룰치고는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성과라는 것을 일종의 에너지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요. 에너지 교환이요. 네. 텍스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나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을 때 그 결과물은 일종의 에너지 덩어리로 공간에 딱 머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량을 가진 덩어리처럼요? 맞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더 크고 완벽한 시스템, 즉 대자연의 섭리가 그 가치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서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형태의 보상으로 돌려준다는 원리죠. 그러니까 자연이 알아서 이자까지 팍팍 쳐서 갚아줄 거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나서서 이거 내가 했어. 나 진짜 잘했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와 인정을 요구하는 순간 털컥 거래가 성사되어 버립니다. 거래가 성사된다고요? 우주랑요? 우주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거래죠. 당신은 당신이 만든 그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를 타인의 가벼운 칭찬 한마디 그 찰나의 도파민과 맞교환해버린 겁니다. 헐값에 넘긴 거네요. 네, 이미 대가를 지불받았으니 우주의 장부에서는 당신의 공로가 0으로 정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제가 막 엄청난 확률을 뚫고 100억 원짜리 1등 로또에 당첨이 된 상황이랑 비슷한 거네요. 1등 로또 좋은 비유네요. 그 로또 용지를 진짜 소중히 품고 은행 본점에 가서 거액의 당첨금을 딱 받아야 하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동네 슈퍼마켓에 막 뛰어가서 아저씨 나 1등 당첨됐어 하고 소리친 거예요. 자랑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슈퍼 주인이 와 진짜 대단하네. 이따 축하 선물이다 하면서 막대 사탕 하나를 딱 쥐어줬는데 제가 그 사탕을 낼름 받고 로또 용지를 쿨하게 주인한테 넘겨버린 격이군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거예요. 눈앞에 그 즉각적인 인정에 눈이 멀어서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본질적이고 거대한 보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거죠. 진짜 막대 사탕 하나랑 100억을 바꾼 거나 다름없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텍스트가 경고한 안 좋은 질량이라는 것도 결국 이 불균형에서 오는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큰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삶의 질량이 가벼워지고 결국 주변 환경과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텍스트의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거래가 성사돼서 장부가 0이 되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단지 보상을 못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공을 독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안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거든요. 네, 아주 무서운 경고죠. 어째서 마이너스 상태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제 노력으로 100을 만들었는데 그걸 뽐냈다고 해서 0을 넘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어떤 논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이 텍스트가 성취의 진짜 출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출처요? 네, 우리는 흔히 내가 남들 쉴 때 막 야근했고 내 머리로 엄청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이 성공은 100% 나의 개인적인 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내 피땀 눈물이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이 전제 자체를 아예 부정합니다. 공이라는 건 절대 그 누구도 혼자서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고요? 에이, 예를 들어서 제가 깊은 산 속에 혼자 콕 틀어박혀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끝에 엄청난 위대한 소설을 하나 썼다고 가정해보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의 창작물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산속에 혼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당신이 산속에서 소설을 쓰는 동안 매일 먹었던 쌀은 누가 재배했습니까? 농부들이 재배했겠죠. 그럼 당신이 글을 썼던 종이나 노트북은 누가 발명하고 생산해서 거기까지 배달해줬죠? 공장에서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당신이 사용한 언어와 문법, 그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조가 다듬고 발전시켜온 지적 유산이잖아요. 와, 진짜 반박할 수가 없네요. 텍스트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작은 성취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당신을 둘러싼 동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수많은 사람, 더 나아가 시대를 거쳐간 무수한 희생의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조력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진짜 그렇게까지 거시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제가 아무리 천재 코딩 개발자라도 누군가 바다 밑에 해저 페이블을 깔아주고 발전소를 밤낮으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제 앱은 세상의 빛을 아예 보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전기 없으면 앱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 내 성취라는 건 그 거대한 네트워크 위에서 마지막에 그냥 활용점정으로 점 하나를 톡 찍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수많은 사람의 에너지가 집약된 결과를 두고 이거 100% 내가 혼자 다 한 거야. 나 혼자 잘나서 한 거야. 라고 독차지하려 들면 어떻게 될까요? 괘씸죄에 걸리나요? 괘씸죄를 넘어서는 물리적 법칙입니다. 권리를 100% 주장한다는 건 그 이면에 있는 100%의 책임도 홀로 지겠다는 선언과 같거든요. 아, 이해가 팍 갑니다. 이거 약간 이런 상황이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채소 가져오고 고기 가져오고 누군가는 앞마당 빌려주고 누군가는 밤새 불을 피워서 거대한 마을 잔치를 열었던 말이죠. 네, 엄청 성대한 잔치네요. 근데 제가 딱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이 잔치 음식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혼자 준비했어. 라고 막 떠벌리는 상황 같아요. 얌체 같네요, 진짜. 요리한 사람들의 공로를 가로채는 뻔뻔함도 문제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만약 그 잔치 음식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배탈이라도 나버리면 어떻게 될지 보이네요. 요리 과정은 하나도 모르는 저 혼자서 그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거대한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나선 거니까 당연히 주변 환경이 감당하기 힘든 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성취의 과정 자체를 전혀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보통 목표를 딱 달성하는 순간, 결과물이 나오는 순간이 성취의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프로젝트 끝났어. 만세. 이라죠, 보통. 하지만 이 텍스트는 다릅니다.
공을 세운 후 겸손할 때 비로소 그 공이 온전히 마무리되고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아, 겸손해야 끝나는 거군요. 네, 겸손은 단순히 착해 보이려는 도덕적인 치장이 아니에요. 타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나는 딱 내 몫의 책임만 지겠다는 아주 영리하고 이치에 맞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진짜 압도적인 관점이네요. 생존 전략이라니. 그렇다면 또 다른 의리문이 막 꼬리를 물거든요. 이렇게 이치에 맞고 공을 다투는 게 나한테 철저히 손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공치사의 유혹에 빠지고 매번 겸손에 실패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인간의 본성 자체가 워낙 이기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흥미롭게도 자료는 이 문제를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나 개인의 인성 문제로 좁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지목하죠. 구조적인 원인이요? 네, 바로 전 인류적인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부재요? 솔직히 그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당장 스마트폰만 딱 켜도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데 도대체 교육이 부재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지점에서 텍스트는 아주 날카로운 구분선을 긋습니다. 바로 지식과 교육의 분리입니다. 지식과 교육이 다르다고요? 네, 자료의 시각에서 보면요.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아는 지식은 진짜 차고 넘치도록 갖추고 있지만 진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아무도 없다고요? 네, 지식이란 세상의 기술, 데이터, 어떻게 무언가를 하는지, 즉 하우를 아는 능력이라면요. 교육은 그 지식을 바르게 쓰고 세상의 섭리와 이치를 이해하는 것, 즉 why,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뇌에 막 우겨 넣는 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건 지식의 축적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막 부러워하는 명문대 졸업장이나 화려한 전문 자격증 같은 것들은 단지 이 사람은 지식을 아주 잘 축적했습니다라는 영수증에 불과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자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주 도발적인 예시를 들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정부를 쥐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조차도 이 텍스트의 기준에서는 지식인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실력자나 교육받은 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목 읽고 진짜 꽤 놀랐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교육을 못 받았다니. 근데 문맥을 곰곰이 뜯어보니까 이게 뭐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정치인을 깎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전혀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지식과 권력이 모이는 그 최정점의 자리조차도 결국엔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대자연의 에너지 교환 법칙이나 겸손을 통한 성취의 완성 같은 그런 우주적 섭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은 지구상에 없었다는 방증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 점을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텍스트는 좌파냐, 우파냐, 어느 나라가 더 훌륭하냐 이런 이념의 차원을 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리더들이 탁월한 지식과 뛰어난 소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서로 공을 다투고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빚어내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거예요. 기술은 있는데 섭리를 모른다는 거군요. 네, 덧셈 뺄셈이나 코딩 같은 기술적 지식은 넘치게 배웠지만 내 성취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희생을 인지하고 우주적 섭리 안에서 겸손하게 처신하는 그 진정한 교육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거죠. 듣고 나니까 진짜 좀 암담해집니다. 전 지구적으로 참된 교육이 부재하고 최고의 권력자들조차 이 우주적 섭리 앞에서는 길을 잃은 상태라면 도대체 이 엉킨 실타래를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걸까요? 해결책이 필요하죠. 네. 자료의 후반부가 바로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도 저는 처음엔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떤 부분 때문이셨죠? 이 거대한 인류의 과제를 해결할 의무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딱 못 받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민족주의적이거나 약간 국수주의적인 결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표면적인 텍스트만 쓱 읽으면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 자료가 왜 콕 집어 대한민국을 지목했는지 그 역사적 맥락과 섭리의 관점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잘나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국가라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가장 빚을 많이 진 국가이기 때문에 지목된 것에 가깝습니다. 빚을 많이 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끔찍한 전쟁, 식민 지배를 다 겪었잖아요. 진짜 파란만장했죠. 그리고 그 완전한 폐허 속에서 기적 같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원조, 문화, 이념, 기술 등 글로벌한 에너지가 한반도라는 이 작은 땅에 마치 스펀지처럼 쫙 흡수되었거든요. 아, 외부의 도움이 엄청났죠. 네, 타국의 피와 땀,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희생이라는 그 거대한 자양분을 몽땅 먹고 자라난 겁니다. 자료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에너지의 응축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온 인류가 희생하고 수천 년간 쌓아 올린 에너지를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압축 성장한 아주 독특한 환경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똑똑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은 결코 우리 민족의 유전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사람의 피땀 어린 희생과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와, 우월감이 아니라 부채감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세상의 모순과 근본적인 문제들, 즉 오늘 우리가 내내 논의한 진정한 교육의 부재 같은 문제들을 가장 깊이 연구하고 그 해답을 찾아 정리해서 다시 세상에 돌려주어야 할 막중한 카르마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최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비쳤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한다는 아주 뼈아픈 책임감의 표출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뼈를 깎는 연구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세상에 탁 내놓을 때 비로소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뜻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까지 딱 오게 되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 나누었던 공치사를 하지 말라는 그 개인적인 차원의 조언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업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스케일이 달라지죠. 내가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고 나의 그 작은 성취 앞에서도 입을 꾹 무겁게 다물면서 겸손을 유지하는 행위. 이게 단순히 사내 정치에서 내 평판을 관리하는 약간 속물적인 스킬이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그것은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의 성과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나보다 앞선 수많은 인류의 희생에 대한 가장 숭고하고 본질적인 헌사가 되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와, 제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이 쾅 하고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처음엔 그저 직장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뻔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주의 에너지 법칙과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지식과 교육의 본질을 막 관통하더니 결국 인류의 역사적 희생에 대한 거대한 보상이라는 종착지까지 도달했네요. 네, 아주 아름다운 궤적이죠.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친 이 여정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내공을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대자연이 준비한 진짜 거대한 보상과 타인의 알량한 칭찬 한마디를 맞바꾸는 아주 어리석은 거래를 하게 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네, 절대 막대사탕과 로또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룬 성취는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희생의 결과물이며 공로를 독차지하려는 자는 그 거대한 책임까지 홀로 다 떠안아서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잔치 음식 독박 쓰지 맙시다. 나아가 지식은 진짜 차고 넘치지만 우주적 섭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교육이 부재한 이 현대 사회의 뼈아픈 한계를 짚어보았고요. 그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 인류의 에너지를 빚지고 성장한 우리가 겸손의 진짜 의미를 찾아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묵직한 과제까지 마주했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은요, 꽤 매서우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취하는 작은 태도 하나가 얼마나 우주적이고 거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맞아요. 매 순간이 수련이네요. 오늘 다룬 이 시각이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그 수많은 성취의 순간에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자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깊고 강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힐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인류가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파편적인 지식만을 맹목적으로 축적해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를 거세게 휩쓸고 있는 AI, 인공지능 혁명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 AI 진짜 중요한 화두네요. 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가 수천 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데이터를 박박 긁어 모아서 기계에게 밥 먹이듯 먹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식이 풍부한 존재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의 총합 그 자체죠. 하지만 만약 그 거대한 기계를 만들고 코딩하는 우리 인간들조차 수많은 희생에 대한 감사나 대자연의 섭리, 즉 진정한 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면 대체 우리는 지금 저 강력한 기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포인트네요. 네, 무한한 지식은 가졌지만 겸손의 섭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아예 학습조차 못한 존재가 인류의 운전대를 덥석 잡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상상할 수도 없는 안 좋은 질량을 마주하게 될까요? 지식만 있고 교육이 없는 AI라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일상 속 겸손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이 서늘한 질문도 함께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